안녕하십니까. HCF넷 적외선 소형 물체 탐지를 위한 계층적 콘텍스트 융합 네트워크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맡은 시스템 경영공학과 임서연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최근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적외선 소형 물체 탐지 기술과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혁신적인 모델인 HCF넷에 대해 심층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크게 5가지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도입 부분에서 이 연구의 배경이 되는 문제점을 정의한 후에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HCF넷의 핵심적인 방법론과 실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론 및 기여점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외선 소형 물체 탐지는 군사,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특히 야간처럼 어둡거나 저조도한 환경 등과 같이 가시광선 카메라가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에서도 열신호를 통해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몇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적외선 이미지 속 소형 물체는 크기가 매우 작아 열신호가 약하고 윤곽이 불분명합니다. 둘째, 물체의 크기가 작아 복잡한 배경에 쉽게 묻혀버려 탐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HCF넷이라는 새로운 딥러닝 모델을 제안합니다. 이 모델은 적외선 소형 물체 탐지를 의미론적 분할 문제로 정의합니다. 이는 단순한 객체의 위치 추정을 넘어 픽셀 단위로 객체와 배경을 정확히 분할하여 탐지의 정확도를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HCF넷의 핵심은 3가지 모듈에 있습니다. 첫째, 병렬화된 패치 인식주의 모듈인 PPA 모듈은 다운샘플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작은 객체의 정보 손실을 막고 중요한 정보를 보존하여 표현력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 DASI 모듈은 차원 인식 선택적 통합 모듈로 고차원 및 저차원 특징을 효과적으로 융합해 작은 객체의 시각적 중요도, 즉 현저성을 크게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중 확장 채널 정제기 모듈인 MDCR 모듈은 다중 스케일의 특징을 추출하고 채널 정보를 정제하여 결과적으로 객체와 배경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채널 정보 표현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객체의 위치 파악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주요 기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소형 물체의 위치 파악 능력을 향상시키고 낮은 배경 식별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둘째, 정보 손실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3가지 실용적인 모듈 PPA, DASI, MDCR을 설계하여 각 모듈이 특정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새로운 네트워크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실험을 통해 HCF넷이 기존의 전통적 및 딥러닝 모델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은 HCF넷이 제안되기 전 이 분야의 기반이 된 전통적인 탐지 방법들입니다. 이 방법들은 적외선 이미지의 물리적 특성이나 인간의 시각 원리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물체를 탐지했습니다. 첫째, 필터 기반 방법은 영상의 공간적 특성을 활용하여 목표물과 배경 간의 차이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이미지의 주파수 특성을 이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배경은 넓고 부드러운 영역을 차지하므로 저주파 성향을 가지는 반면 작은 물체는 급격한 밝기 변화를 보이므로 고주파 성향을 가집니다.
필터 기반 방법은 이러한 고주파 성분만 남기고 배경을 제거하여 물체를 분리합니다. 대표적으로 영상의 밝은 점을 강조하고 배경을 제거하는 형태학적 필터인 터펫 필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사전에 정의된 지역 또는 패치 크기에 매우 의존적이며 복잡한 배경에서 또는 물체의 크기가 다양해지면 적절한 대비를 계산하지 못해 성능이 크게 저하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 시각 시스템 기반 방법입니다. 인간의 눈은 주변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물체에 즉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러한 인간 시각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모방한 방식으로 국소 대비를 측정해 물체 픽셀과 그 주변 이유 픽셀 간의 대비를 수치화합니다. 이를 통해 물체의 현저성을 강조하는데 LCM이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러나 배경에 존재하는 밝은 잡음이나 그림자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오탐지를 유발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적외선 이미지를 수학적으로 두 행렬로 분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저순위 방법입니다. 이미지를 배경을 나타내는 저순위 행렬과 물체를 나타내는 희소 행렬로 분리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영상을 패치 단위로 나누고 저순위 행렬 분해를 통해 배경과 물체를 분리하는 IPI 모델이나 텐서 핵노름을 기반으로 비블록 방법론을 활용하는 PSTNN 모델이 이 방식을 사용합니다. 희소 행렬을 복원하는 것이 탐지의 목표가 되며 이들은 복잡한 배경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렬 분해 과정 자체의 계산량이 매우 많고 배경이 저순위 특성을 완전히 만족하지 않을 경우, 즉 배경도 복잡할 경우 탐지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딥러닝 기반 방법들입니다. 딥러닝 방법은 특정 장면이나 장치에 의존하지 않고 기존 방법보다 더 높은 인식 정확도를 보이며 향상된 경고성과 현저히 낮은 비용을 가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선형 연산을 통해 특징 추출을 자동화함으로써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들이 가진 매개 변수 의존성이나 배경 잔류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했습니다. 초기 연구에서는 적외선 이미지 전용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미지넷과 같은 대규모 가시광선 데이터셋으로 이미 학습된 모델을 가져와 적외선 탐지 작업에 적용하는 방식이 시도되었습니다. 이는 모델의 특징 추출 능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소형 객체의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객체가 포함된 영역을 인위적으로 확대하는 오버샘플링 기법을 사용하여 학습 데이터를 증강하고 이를 다층 네트워크에 적용하여 탐지 성능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위에서 탐지 성능을 높이려 했던 주요 모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TBC넷은 타이니 타겟 블록 컨스트레인트 네트워크의 줄임말로 의미적 제약 정보를 결합하는 인코더, 디코더 탐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는 객체의 모양이나 속성에 대한 의미론적인 정보를 모델에 주입하여 물체가 매우 작아 형태가 불분명하더라도 그 존재를 더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자동 객체 인식을 위해 제안된 심층 합성고 신경망 모델에 해당하는 딥타겟은 군사 분야 등에서 관심 객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심층 CNN의 강력한 특징 추출 능력을 활용하여 복잡한 배경 속의 목표물을 식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ACM은 비대칭적인 컨텍스트 변조 방식을 사용하여
배경 컨텍스트 정보를 객체 특징에 지능적으로 통합합니다. 특히 깊은 네트워크에서 추출된 풍부한 컨텍스트 정보를 얕은 특징 맵에 변조하여 객체와 배경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탐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는 본 논문이 사용하는 SIRST 데이터셋을 최초로 제안한 연구이기도 합니다. UIUNet은 큰 유넷 구조 내부에 다시 유넷 구조의 블럭을 포함시킨 계층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중첩된 구조를 통해 다단계의 표현 학습을 달성하여 다양한 크기의 목표물에 대한 탐지 성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본 논문의 HCF넷이 해결하고자 했던 정보 손실 및 배경 식별 문제에 대한 기반을 다진 모델들에 해당합니다. 이제 본 논문의 핵심인 HCF넷의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HCF넷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유넷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HCF넷의 혁신성은 바로 이 핵심 구조의 세 가지 독창적인 모듈을 통합한 데에 있습니다. 입력 단계와 인코더 디코더 부분에는 PPA 모듈이 적용되었습니다. 인코더는 입력 이미지에서 특징을 계층적으로 추출하고 디코더는 이 특징을 복원하여 최종 분할 맵을 생성합니다. 인코더와 디코더를 연결하는 스킵 커넥션에는 DASI 모듈이 통합되어 고차원 및 저차원 특징을 효과적으로 융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 블록에는 MDCR 모듈이 위치하여 다중 스케일 컨텍스트 정보를 제공하고 최종 탐지 정확도를 극대화합니다. 이 세 가지 모듈이 유기적으로 결합됨으로써 HCF넷 모델은 기존 모델들이 가진 정보 손실 및 배경 식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각 모듈의 상세 구조 및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CF넷의 첫 번째 핵심 모듈은 PPA, 병렬화된 패치 인식주의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인코더와 디코더의 기본 구성 요소로서 기존의 단순한 합성곱 연산을 대체하여 사용됩니다. PPA가 네트워크의 초기에 배치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반적인 CNN 구조에서 객체의 정보 손실은 초기 다운샘플링 단계에서 가장 크게 발생합니다. 특히 소형 객체의 경우 몇 번의 폴링만 거쳐도 특징 맵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PPA는 이러한 소형 객체 정보 손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설계되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PPA는 패치 기반으로 특징을 인식하고 병렬 처리를 통해 초기 특징 추출 단계부터 소형 객체의 미세한 정보를 강력하게 보존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PPA의 핵심 강점은 다중분기 특징 추출 전략에 있습니다. 작은 패치 크기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국소적인 특징을 정밀하게 포착하는 로컬 분기, 더 큰 패치 크기를 사용하여 이미지의 전역적인 컨텍스트 정보를 포착하는 글로벌 분기, 그리고 3x3 합성곱 3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깊이 있는 특징을 추출하는 직렬 합성곱 분기, PPA는 이렇게 총 3가지 병렬 분기를 사용하여 다양한 스케일과 레벨에서 특징을 추출합니다. 이러한 병렬 전략을 통해 PPA는 소형 객체의 세부적인 윤곽 정보와 주변의 넓은 배경 맥락 정보를 동시에 추출하고 통합합니다. 즉, 객체가 배경에 묻히지 않도록 미세한 특징을 유지하고 배경과의 관계 속에서 객체의 시각적 중요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PPA 모듈은 다중분기 전략과 패치 인식 어텐션 메커니즘을 결합하여 네트워크가 소형 객체 탐지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다운샘플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표현력을 극대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PPA 모듈의 상세 구조입니다. PPA는 인코더의 가장 초기에 위치하여 소형 객체의 정보 손실을 예방하는 방어복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작은 객체의 특징 벡터가 깊은 계층까지 살아남아 최종 탐지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발판을 마련합니다. 특히 적외선 소형 물체는 열 신호가 약하고 윤곽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PPA의 패치 기반 처리는 이러한 미세한 특징들을 놓치지 않고 강력하게 인코딩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PPA 모듈은 총 4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 상단에는 다중 분기 융합부, 우측 상단에는 어텐션부, 좌측 하단 부분에는 패치 인식부가 있고 우측 하단에는 특징 선택부가 있습니다. 입력 및 다중 분기 융합부에서 입력 특징 텐서는 점별 합성 곱을 통해 채널이 조정됩니다. 이후 이 특징은 2개의 패치 인식 분기인 로컬이나 글로벌 또는 3개의 직렬 합성 곱 분기 이렇게 3가지 경로로 나뉘게 됩니다. 이 3경로의 출력이 합쳐져 최종적으로 어텐션부로 전달됩니다. 다음 단계는 패치 인식부입니다. 이 영역은 로컬 및 글로벌 분기의 핵심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먼저 언폴드 연산과 리쉐이프를 통해 입력 특징 맵을 크기의 비중적 패치 단위로 분할합니다. 이후 이 패치 묶음에 대하여 채널별 평균화를 수행하고 FFN 기반의 선형 계산을 통해 각 패치에 대한 특성을 추출합니다. 추출된 특징은 소프트맥스를 통해 가중치를 변환되어 각 패치가 소형 객체 탐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공간적 확률 분포를 형성합니다.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는 특징 선택부를 거칩니다. 이 과정은 토큰 선택과 채널 선택으로 나뉩니다. 토큰 선택은 각 출력 토큰이 작업 임베딩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코사인 유사도를 측정하여 관련성이 높은 토큰을 강조합니다. 즉, 객체가 있는 패치의 중요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채널 선택의 경우에는 선형 변환을 적용하여 각 토큰에 대해 채널 차원의 중요도를 조정합니다. 이처럼 PPA는 패치 차원과 채널 차원에서 모두 노이즈를 제거하고 유의미한 특징만을 선별하는 이중 필터링을 수행합니다. 3가지 분기의 출력이 합성되고 난 후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채널 어텐션과 공간 어텐션을 순차적으로 적용받습니다. 특징 맵의 채널별 중요도를 조정하는 채널 어텐션과 공간적 위치별 중요도를 조정하는 공간 어텐션, 이렇게 이중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소형 객체의 특징은 최종적으로 강조되고 정제됩니다. 또한 다음 샘플링 단계로 전달될 고품질의 특징 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소형 객체의 정보 손실을 막는 PPA 모듈의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핵심 모듈인 DASI 차원 인식 선택적 통합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유넷의 스킵 커넥션에 위치하여 소형 객체 탐지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고차원 특징에 해당하는 문맥적인 정보와 저차원 특징에 해당하는 세부 정보를 통합하는 역할을 합니다. DASI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특징의 차원을 인식하고 선택적으로 통합하는 지능적인 방법입니다. 기존의 스킵 커넥션은 인코더의 특징과 디코더의 특징을 단순히 이어붙이거나 합산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두 특징 맵 간의 의미적 불일치 문제와 소형 객체의 현저성 부족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고차원 특징은 유용한 배경 맥락을 제공하지만 소형 객체의 미세한 윤곽 정보를 희석시킬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DASI의 목표는 이 2가지 유형의 세부 정보와
문맥 정보 사이에서 적응적인 균형을 찾아 소형 객체의 시각적 중요성을 향상시켜 배경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DASI는 채널 분할 선택적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객체의 크기나 특징에 따라 융합에 가장 적합한 특징을 선택적으로 골라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배경 정보의 간섭은 줄이고 소형 객체 탐지에 필수적인 정보만을 강조하여 통합합니다. DASI 모듈의 핵심 파라미터는 적응적 가중치 알파입니다. 알파 값은 네트워크 학습을 통해 자동으로 결정되며 고차원 특징의 문맥 정보와 저차원 특징의 세밀한 정보 중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을 두어 통합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알파 값이 0.5보다 커지는 경우 모델은 저차원 특징, 즉 소형 객체의 세밀한 윤곽 정보를 우선시하여 통합합니다. 이는 객체의 경계를 정밀하게 파악해야 하거나 객체가 배경과 매우 유사한 경우에 객체의 미세한 존재를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알파 값이 0.5보다 작을 때 모델은 고차원 특징인 넓은 범위의 문맥적 특징을 우선시하여 통합합니다. 이는 소형 객체 자체가 너무 작거나 주변 배경과 매우 유사하여 탐지가 어려운 경우 주변의 넓은 정보를 활용하여 이 위치에 객체가 있어야 한다는 문맥적 단서를 찾을 때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DASI는 이 값을 통해 일반적인 고정 가중치 융합이 아닌 입력 이미지와 객체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특징 융합 전략을 변경하는 적응적인 통합 능력을 갖게 됩니다. DASI 모듈의 내부 구조를 그림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ASI는 고차원 특징과 저차원 특징을 입력받습니다. 이 특징들은 컨볼루션과 이중 선형 보관을 통해 현재 처리 계층의 크기로 정렬됩니다. 정렬 후 이들은 채널 차원에서 4개의 동일한 세그먼트로 분할됩니다. 분할된 특징에 대해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하여 적응적 가중치 알파를 계산합니다. 이 알파가 바로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선택적 통합의 핵심 파라미터입니다. 계산된 알파를 사용하여 소형 객체의 윤곽 정보인 저차원 정보와 문맥 정보인 고차원 정보가 지능적으로 결합됩니다. 4개의 통합된 세그먼트는 채널 차원에서 다시 결합되고 최종적으로 배치 정규화와 활성화 함수를 포함한 컨볼루션 연산을 거쳐 DASI의 최종 출력을 생성하게 됩니다. DASI의 최종적인 기여는 스킵 커넥션의 정보 전달 통로를 정보 정제 및 강화 통로로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덕분에 고차원 특징에서 소형 객체의 정보가 희석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며 배경과의 구분 능력을 대폭 향상시켜 오탐지율을 크게 낮추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핵심 모듈은 MDCR 다중 확장 채널 정제기 모듈입니다. 이 모듈은 네트워크의 디코더 부분, 즉 특징을 원래 해상대로 복원하는 단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MDCR의 주요 목적은 다중 스케일 컨텍스트 정보를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이 과정에서 얻은 채널 정보들을 정교하게 정제하여 객체의 위치 파악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소형 객체는 주변 배경과 분리되지 않고 묻혀버리기 쉽기 때문에 다양한 크기의 수영장을 포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MDCR은 확장 컨볼루션을 도입하여 커널 사이의 0을 삽입함으로써 커널의 크기를 키우지 않고도 더 넓은 영역의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미지 해상도를 유지하면서 컨텍스트 정보를 확장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MDCR은
다양한 크기의 수영장을 활용하여 배경 컨텍스트를 광범위하게 포착함으로써 객체와 배경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로써 소형 객체의 의미적 정보를 풍부하게 하고 배경 클러터 간섭을 최소화합니다. MDCR 모듈의 최종 목표는 멀티스케일 특징 추출과 채널 정보 정제를 결합하여 네트워크가 정밀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 분할 마스크를 생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는 HCF넷의 세 가지 모듈 중 최종적인 정제와 구분의 역할을 맡아 정체의 성능의 향상을 끌어냅니다. MDCR 모듈의 핵심 메커니즘은 그림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MDCR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멀티스케일 특징을 정제하는지 보여주는 핵심 도해입니다. 먼저 입력 특징 채널 방향을 따라 4개의 독립적인 헤드로 분할됩니다. 그림의 왼쪽 수직 막대가 이 분할을 나타냅니다. 분할된 각 헤드는 서로 다른 확장률을 가진 깊이별 확장 컨볼루션을 통과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컨볼루션보다 훨씬 적은 연산량으로 한 번의 병렬 연산으로 다양한 크기의 수용장을 커버합니다. 즉 D1은 작은 영역의 디테일을, D4는 훨씬 넓은 영역의 배경 컨텍스트를 동시에 포착하는 것입니다. 이는 MDCR이 연산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다중 스케일 특징 추출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다음으로 MDCR의 독창성은 채널 재조합 과정에서 발휘됩니다. 병렬 컨볼루션의 출력은 다시 개별 채널 단위로 분리되는데 그림의 점선 화살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채널들은 서로 다른 헤드에서 온 채널들끼리 묶여 새로운 그룹을 형성합니다. 예를 들어 헤드 1의 첫 번째 채널, 헤드 2의 첫 번째 채널, 헤드 3의 첫 번째 채널, 헤드 4의 첫 번째 채널이 모여 하나의 그룹을 만듭니다. 이 과정은 다양한 스케일에서 얻은 정보가 채널 간에 고르게 섞이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특징 표현의 풍부함과 다양성이 극대화됩니다. 새롭게 조합된 각 그룹은 전별 컨볼루션을 통과합니다. 원바이원 컨볼루션인 이 연산은 그룹 간 정보 교환과 효율적인 융합을 수행합니다. 즉 분할과 병렬 확장을 통해 얻은 모든 다중 스케일 정보를 최종적으로 응축하고 정제하는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모든 전별 컨볼루션의 출력이 결합되어 MDCR의 최종 출력 특징 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MDCR의 역할 요약은 다중 확장을 통해 다양한 컨텍스트를 확보하고 채널 정제로 복잡한 재조합과 융합 과정을 거침으로써 그 특징의 품질을 극대화하여 소형 객체와 배경의 경계를 정밀하게 구분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MDCR 모듈은 HCF넷의 최종 탐지 정확도를 책임집니다. MDCR이 제공하는 다중 스케일 정보와 채널 정제 덕분에 소형 객체는 주변 배경의 복잡성으로 인한 간섭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명확하게 분리됩니다. 특히 MDCR의 정제 과정은 객체 위치 파악 능력을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정교하게 통합된 다중 스케일 특징은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분할 마스크의 품질을 높이고 객체와 배경의 경계를 매우 명확하게 분할하여 최종적으로 소형 객체 탐지 네트워크의 최종적인 분할 정밀도를 책임지는 모듈입니다. 논문에 나온 실험은 위 슬라이드에 나온 개발 환경과 GPU에서 학습되었으며 배치 크기는 4, 그리고 총 300에포크를 훈련했습니다. 입력 이미지 크기는 512x512 픽셀입니다. 특히 HCF넷의 계산 비용은 93.16 G맥이고
파라미터 수는 15.2900만 개로 뛰어난 성능 대비 연산 효율성을 갖춘 경량 모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실험에는 적외선 소형 물체 탐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SIRST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실제 환경의 복잡한 배경과 다양한 크기의 소형 물체를 포함하고 있어 모델의 강건성을 평가하기에 적합합니다. 논문에서는 데이터를 트레이닝셋 80%와 테스트셋 20%의 비율로 분할하여 사용했습니다. 또한 IOU와 NIOU 이렇게 두 가지의 평가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IOU는 분할 마스크와 실제 정답 마스크가 얼마나 겹치는지 측정하는 일반적인 분할 정확도 지표입니다. 0에서 100 사이의 값을 가지며 값이 높을수록 객체를 정확하게 탐지하고 분할했다는 의미입니다. NIOU는 IOU와 유사하지만 작은 객체에 대한 성능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정교화된 지표입니다. 소형 객체 탐지 성능을 평가하는 데 더 민감하고 까다로운 지표로 이 값이 높아진다는 것은 HCF넷이 소형 객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위 모델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1은 제한된 세 가지 모듈 PPA, DASI, MDCR 각각의 개별적인 기여도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유닛을 베이스라인으로 설정하고 모듈을 순차적으로 추가하며 성능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테이블을 보면 베이스라인은 IOU 71.2%, NIOU 74.4%입니다. PPA 추가 시 IOU 75.3%로 4.1% 상승했습니다. PPA가 다운샘플링 전에 작은 객체 정보를 성공적으로 보존했음을 의미합니다. DASI 추가 시 IOU 77.9%로 2.6% 추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DASI가 고차원 그리고 저차원 특징을 적응적으로 융합하여 소형 객체의 현저성을 높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MDCR까지 모두 추가 시 IOU 80.1%, NIOU 78.3%를 달성했습니다. MDCR이 최종적으로 다중 스케일 컨텍스트를 정제하여 분할 정확도를 극대화했음을 증명합니다. 결론적으로 각 모듈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성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키고 있으며 이는 HCF넷의 설계 철학이 매우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2는 기존의 최신 딥러닝 모델들을 포함하여 논문의 모델이 얼마나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지 검증한 결과입니다. 전통적 방법에서 소개되었던 모델 중 토펫, LCM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전통적 방법은 복잡한 배경 앞에서 IOU가 매우 낮습니다. 딥러닝 선행 연구에 해당하는 최신 유닛 기반 모델들은 전통적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훌륭하지만 HCF넷은 IOU 80.9%, NIOU 78.31%를 달성하며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는 가장 까다로운 지표인 NIU에서도 2위 모델인 UIU넷 대비 3.16% 더 높으며 HCF넷이 소형 객체 탐지 문제의 해결에 있어 명확한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성적 평가인 시각적 결과를 통해 이 모델의 강점을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적외선 원본 이미지와 다양한 모델들의 예측 마스크, 그리고 실제 정답을 비교한 것입니다.
첫 번째 행은 정확한 객체 탐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에서 HCF넷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은 객체를 아예 놓치거나 부정확하게 분할했습니다. 반면 HCF넷은 정답과 가장 유사하게 모든 객체를 정확히 탐지했습니다. 분홍색 원이 true positive, 녹색 원이 false positive인데 HCF넷은 오탑률이 매우 낮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행은 복잡한 배경에서 얼마나 잘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나뭇가지나 구조물이 포함된 복잡한 배경입니다. 기존 모델들은 배경 노이즈를 객체로 잘못 탐지하거나 실제 객체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HCF넷은 복잡한 배경에서도 객체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고 배경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뛰어난 배경 식별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DASI와 MDCR 모듈의 컨텍스트 정제 기능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은 세밀한 특징 묘사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 객체의 모양과 경계에 대한 분할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확대된 분홍색 사각형 영역을 보면 UIUNet이나 ACM은 객체의 경계가 거칠거나 부정확하지만 HCF넷의 마스크는 정답과 거의 일치하며 객체의 모양과 질감 특징을 더 자세하게 묘사했습니다. 이는 PPA 모듈이 미세한 특징을 보존하고 MDCR이 최종적으로 분할 경계를 정밀하게 정제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정성적 결과는 HCF넷이 단순한 점수 싸움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소형 객체 탐지 난제를 실제적으로 해결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가 이 논문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연구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소형 객체 정보 손실과 복잡한 배경으로 인한 낮은 식별도라는 적외선 소형 물체 탐지의 두 가지 고질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HCF넷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의 각 주요 위치에 최적화된 모듈을 배치하는 계층적 접근 방식을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HCF넷의 핵심은 세 모듈의 유기적인 결합에 있습니다. PPA 모듈은 네트워크의 입구 단계에서 다중 분기와 패치 기반 필터링을 통해 소형 객체의 정보를 선제적으로 보호하여 객체의 정보 손실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DASI 모듈은 중간 연결 단계인 스킵 커넥션에서 적응적 가중치 알파를 통해 세부 정보와 문맥 정보의 최적 균형을 찾아냄으로써 객체의 현저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낮은 식별도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MDCR 모듈은 출력 단계에서 다중 확장 컨볼루션과 채널 재조합을 통해 배경 간섭을 최소화하고 분할 경계를 정밀하게 정제하는 최종적인 위치 파악 능력을 제공하였습니다. 광범위한 실험을 통해 HCF넷은 IOU 80.9%, NIOU 78.31%라는 최신 기술 대비 압도적인 성능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소형 객체 탐지의 정확도를 대변하는 NIOU 지표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였다는 것은 HCF넷의 설계 철학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성공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HCF넷은 향후 적외선 소형 객체 탐지 분야에서 강력하고 효율적인 기반 구조로서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이 논문이 발표된 이후에도 이 분야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HCF넷의 경량화된 구조는 향후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운 실시간 환경, 예를 들면 무인 항공기와 같은 엣지 디바이스의 배포를 위해 추가적인 모델 압축 연구를 진행하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일 프레임 이미지뿐만 아니라 시퀀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시간적 일관성까지 고려하여
비디오 기반 적외선 소형 객체 탐지로 확장하는 것도 중요한 미래 연구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